내용은 한마디로 역사 광복과 우주론 광복이 되겠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우리의 나갈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먼저 언어를 교체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최종적으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한번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식민사학 때문에 역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광복을 하면서 국어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국사를 찾지 못했고 민족 정신은 거의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역사 광복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는 K 히스토리, 하나는 K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환웅이시죠. 환웅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헤어스타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복원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천선이 되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히스토리는 환단고기 등의 역사책에 기반을 둔 역사를 바로잡는 일, 그 다음에 K-스피릿은 개천, 천손, 홍익사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로 정리가 요약이 됩니다. 저는 과학사에서 태오 보키의 음양오행 우주론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태오 보키라는 이름 넉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1억 명에 이르는 배달민족의 생존하는 최소 요건입니다. 민족 정신은.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주 관점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8개는 권태, 이진, 솜감, 간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다 의미가 부여져 있는데 바로 태오 복희 8개를 외우는 것이 쉽습니다. 첫 번째 건괴는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번째 괴는 본지, 음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땅이 되는 것이죠. 2017년에 설날 특집이 방송이 됐어요. 그때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멕시코 쪽의 문화가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다. 우리한테 넘어간 것이더라.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태극무늬도 똑같더라. 근데 저거는 뭐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태극이 이쁘니까 워낙. 그 다음에 멕시코 아이들이 우리랑 똑같은 놀이를 하고 살더라. 저것도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게 저 아즈텍인가 마야인가 어디 이 달력을 설명을 하는데 이 녹색 부분이 정확하게 복희 8개입니다. 그러니까 양효, 음효 3개를 8개를 우연히 그려서 순서까지 똑같아질 확률은 없습니다. 애들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쪽 복희 8개까지 자 보세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관산, 팔권지입니다. 이건 우연히 같을 수 없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명기의 국통맥은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고요. 우리 민족의 우주로는 천부경, 하도, 낙서, 복희 8개, 문왕 8개 주역으로 대충 정리가 됩니다. 예.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다 못 끝낼 그 학습 내용이 지금 앞에 요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부경은 환국에서 비롯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환웅 배달 태우이 5대 태우이 환웅 때 막내 아들 복희가 하도를 만들고 복희 8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우왕이
군현옹수를 잘 막고 그 공으로 하나라 우왕이 됐죠. 우리 단군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그 낙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상탕이 들어섰다가 상나라 또 마지막에 주왕이라는 폭군이 등장하면서 주나라 문왕이 좀 고생을 하죠. 유리왕에 갇혀서 바로 문왕팔계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왕이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사를 찾다가 강태공을 모시게 되죠. 그러나 뜻을 못 이루고 죽었는데 아들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때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주역을 거의 완성시키죠. 그래서 이때 주역이란 주나라 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공자까지 이르러서 주역이 완성되니까 이 문왕팔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하나라 우왕, 상나라 탕왕, 주나라 문왕, 주공이 전부 다 배달민족인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림을 만든 완성한 민족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우주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우주론이에요. 배달민족의 우주론. 중국하고 일본이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도층들은 이 우주론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분들은 전부 주역에 대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조선말 군기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딱 보고서 낙서하고 문왕팔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선의 지도층들의 이런 기를 만들 때는 이미 다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돋보이는 것이 북두칠성은 꼭 이렇게 칠은 꼭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 북두칠성은 아주 우리 민족 깊이 들어와 있는 그 별인 것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폭력 조직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다.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북두칠성 들어가 있고 이 어기예요. 임금님 깃발인데도 문왕팔계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한 데니의 태극기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데니라는 미국 외교관한테 주신 태극인데 이렇게 태극이 이렇게 깊게 말려 있어야 그게 아까 저 복지팔계 태극하고 모양이 비슷한 것이죠. 처럼 반원으로 이렇게 이쁘게 그리는 거는 디자인상 나온 요령이지 원래 태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깃발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우주론에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태극기는 뭐냐면은 태우 복희팔계가 있었는데 이게 일건천하고 이태택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이 대각선의 4개는 지리사계고 이 동서남북방에 있는 것은 천문사계죠. 이건 당연히 일건천지 해와 달이니까 이게 천문사계고 여기 이태택 여기는 연못자리고 여기는 저 번개자리고 바람자리고 여기는 산자리니까 이게 지리사계죠.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고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복희팔계에서는 정말 수학적으로도 정말 신기합니다. 일단 일건천에 마주보는 건 8건지죠. 1하고 8을 더하면 9가 되지 않습니까? 2하고 7을 더해도 9가 되고 3하고 6을 더해도 9가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조각을 봐도 그래요. 이거 3조각이잖아요. 이거 6조각이잖아요. 합하면 9조각이에요. 여기 4조각이고 5조각이니까 합하면 9조각이 돼요. 항상 9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게 천문사계 대각선이 지리사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문지리 무불통달했다는 것은 이 이치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뜻이죠. 자,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태극기는 복희팔계에서 4개가 빠진 불안정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어요. 꼭 저 털뜯긴 닭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 규격인 3대2 직사각형 안에 보기 좋게 집어넣은 것이 오늘날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꾸지 말든가 바꾸려면 이 네 개는 북한 몫이다 해가지고 통일한국이 완벽한 우리 동양의 우주론 상징이 우리 통일한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 모양은 기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보고 있으면 마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잠기더라도 어떤 무술을 하더라도 저 앞에 앉아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무술은 모릅니다만 어떤 동작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자세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론 자체가 그러니까 K-코스모스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 원리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작게는. 근데 이제 보나마나 아이고 지금 4개도 죽겠는데 8개를 어떻게 그리란 말이냐. 초등학생이 어떻게 외우냐. 대뜸 그럴 거예요. 근데 일건천 이태택을 안 외우더라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금방 합니다. 전 칠판에 뭐 1부 30초면 그래요. 일단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이렇게 내려왔다가 태극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양효를 4개 그리고 항상 마주보는 쪽에는 반대 음효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부터 위가 따뜻한 남쪽이고 밑에가 추운 북쪽이니까 위는 양효를 그리면 되고 밑에는 음효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양효 3개 보탰고 음효 3개 보탰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은 중간이니까 이렇게 마주보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다가 3개를 또 양효를 보태야 되는데 양효를 3개 보태면 얘랑 똑같아지죠. 근데 여기 하늘 일단 천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얘는 부득이 음효를 그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음효 3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얘랑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득이 양효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양효 3개 그리는데 얘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음효 3개 보태는데 얘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마주보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죠. 다 됐습니다. 일건천 이태택 안 외워도 됩니다. 원리를 알면. 남쪽으로 가면 따뜻하고 북쪽으로 가면 춥다는 것만 알면 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감 이건보다 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우리가 건곤감리라고 하는데 건곤감리는 어떻게 됩니까? 1, 8, 건곤, 1, 8, 감이 6, 3인데 1368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건곤감리가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K-코스모스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강태공이 그냥 낚시꾼이라고만 알고 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정신을 사랑하게 되면 낚시꾼뿐만 아니라 문왕무왕의 책사로서 상나라를 정벌했다. 우리 학교에서 또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결국 중국 역사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중국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지. 근데 역술가 강여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하기 전까지는 점을 쳐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환역이나 하나라 연산역이나 상나라 귀장역의 대가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문왕을 만나서 틀림없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 문왕은 주역의 64개 괴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라는 게 주역에서는 64가지죠. 즉 8개를 갖다가 2개씩 보태니까 88에 64니까 총 64종류가 있는 거죠. 그 64개 괴마다 이 괴는 무슨 괴다라고 주석을 붙인 분이 문왕인데 그 아들 주공은 한술 더 떠서 거기에다가 또 그 6개의 효마다 그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효사라고 합니다. 그것인데 나중에 공자가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서삼경의 제일 마지막 역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에서 사대부설이 하려면 사서삼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삼경의 마지막이 역경인 것입니다. 역경이 뭐냐?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가 유명한 것이고 서양에서도 컨퓨셔스 하면 다 알아주고
중국에서 공자 학원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우주에 대한 지식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는 88에 6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임의의 하나를 괴를 잡아서 이 괴 이름은 수레둔입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여기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이거는 육감수가 여기 있네요. 육감수고, 예, 이게 사진례니까 수는 여기서 따오고 뇌는 여기서 따오고 이 괴의 이름은 그냥 둔인 거예요. 수레둔괴는 둔괴는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까지는요. 여기 형식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요것만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이 구는 홀수니까 천수니까 양효를 말해요. 육은 음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구 맨 첫 번째 양효는 뭐 이런 거다. 뭐 나중에 보면 뭐 제후를 임명하면 훨씬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육이 두 번째 육이니까 음효죠. 두 번째 음효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 위에 거는 문왕이 쓴 괴사고 밑에는 주공이 쓴 효사 6개인 거예요. 그다음에 육삼 세 번째도 육이니까 음효죠. 육사 네 번째 것도 음효죠. 구오 다시 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번은 양효죠. 상육 맨 위에 음효는 말을 타고 가니까 뭐 이렇더라 이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역경이나 주역책을 사시면 64개 괴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밑에 다 그 효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윷가락만 6번 던져도 그 던지는 사람의 그 점을 칠 수가 있는 게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원리를 알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주역점을 기본적으로 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동양 거를 멀리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음력도 버렸잖아요. 그 폐해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견우직녀도 일본에서 비롯됐다, 중국에서 비롯됐다. 지금 막 역사전쟁 못지않게 견우직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나반과 아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고구려 벽화에도 직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7월 7일 칠성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7월 7일이 장마철 한복판이에요. 장마전선이 일본 열도에 걸려있을 때가 7월 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력 7월 7일이기 때문에 항상 휴가철인 8월에 칠석이 걸리잖아요. 대전의 견우직녀 축제는 제가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항상 휴가철에 아주 비도 안 올 때 아주 즐거운 행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일본은 칠석 행사를 실외에서 못합니다. 제가 일본 천문대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효하고 음력과 양력이 달과 해 달력으로 상호 보완을 할 때 그 장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서양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동양 거를 다 버린 폐해는 그렇게 여기저기 숨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주나라 여기니까 중국 거 맞네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을 만든 나라가 중국이니까 우리는 모화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서부터 저쪽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원리를 세운 민족이구나. 화아족 위대하네. 그러면서 자연히 모화 사상을 갖게 되고 조선시대 우리나라 국가 비전이 뭐였냐? 소중화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그 조선부터 우리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완성된 거라고 보니까 후천 정역, 우리 김일부가 만든 정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복귀팔계가 선천이고 문왕팔계가 후천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우주 후천까지 다 다뤄버리니까 다시 등장하는 우리 정역을 용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민족의 우주론 계보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만 그리고 글로벌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만 정역을 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역사 그래프를 그릴 때 로그 스케일로 그려갖고 막 헷갈리는데 이건 정확하게 지금 숫자에 비례하게 그린 이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역 8개가 한참 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터구리를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인왕국은 7,197이니까 사실 여기쯤 출발한 거니까 단군조선 하나만 해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합쳐도 비슷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연이나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최후의 태극기는 아마 3태극의 정역 8개가 결합되는 것일 거다. 이게 가장 진화한 태극기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배달민족의 우주론 광복이라는 것은 주역은 우리 것이고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해야 된다. 뭐 괴사 효사는 바꿀 거 없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헌원이 치우를 잡아 죽여서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 부분은 전부 그 인트로 부분 다시 써야 합니다. 주역부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정역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역을 현대화하고 정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대에 나와서 자연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또 연구를 하고 검증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천부경까지 보태게 되면 바로 그 K 코스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K 코스모스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 고문께서 강의하실 때 제일 먼저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K 히스토리와 K 스피릿은 당장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역을 만든 김일부 대성사께서 머무시던 향적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데서 고생하셨구나 한번 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이 바위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고 있대요. 바로 여기가 유명한 기도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론 광복 과제에서는 K 코스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평생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작을 하나 집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사 그러면 늘 아리스토텔레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와인슈타인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 동양은 과학이 아예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역과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같이 나오는 하늘의 역사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그러면 보통 빅 히스토리를 말하는 과학을 연상하는데 이게 하늘이라고 할 때는 유니버스뿐이 아니라 코스모스까지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주에는 영어로 약 3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입니다. 우주 특파원, 우주 전쟁할 때는 스페이스 리포터라고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 워라고 해야 되고 그걸 코스모스 워라고 하면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유니버스는 별 은하가 빛나는 밤하늘입니다. 어떤 책이 제목이 유니버스라는 말은 천문학 책이란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코스모스는 유니버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 파는 하나의 우주다 말할 때 그 우주, 그런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하늘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유니버스만 다루지 않고 코스모스도 다루겠다는 겁니다. 왜? 인생에는 코스모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인식을 좀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동서양 균형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앞으로 개정판을 절대로 제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작이니까 나중에 특히 K 코스모스 부분 헷갈리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사랑은 영어로 대한 히스토리 앤드 컬처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할 모토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K 히스토리, K 스피릿, K 카스머스는 대략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한 상고사회에서 비롯되는 우리 역사, 개천, 천손, 홍익사상으로 정리되는 우리 역사, 그 다음에 천부경과 정역으로 정리되는 우리 우주, 이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에도 맞는 것이 히스토리는 일단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한사랑이 컬처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음악 미술까지 지금 할 여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처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릿과
코스모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나갈 길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저도 유학 영어지 어렸을 때부터 한 영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I'm a proud member of 대한 History and Culture Association and today I'm going to talk three stories. K History, K Spirit, and K Cosmos.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50년 뒤, 100년 뒤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 문화를 가진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겹게 들어온 공부, 그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면 죽기 전날까지 공부하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결국 역사 광복, 우주론 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죽기 하루 전까지 우리 K자 공부를 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공부를 하더라. 우리가 그때 봐야 될 책들을 영어로도 내고 우리말로도 내고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자랑은 또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을 공부하는 나라로 몰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TV 본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감동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인데 상생방송 그 문화와 인물을 보면 얼굴 박사 조용진 박사님이 나와요. 조용진 박사님이 유관순 열사 사진을 보시고서 등고선 분석을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등고선을 그리니까 열사님의 왼쪽 이 뺨이 이렇게 부풀었다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는 참 인상 깊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얼굴 사진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유관순 사진을 딱 보여주고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다 유관순이라고 알아요. 한국인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유관순 얼굴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이 얼굴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쁘고 참 보기 좋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다 나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의 훌륭한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유관순 열사가 날 때부터 싸납게 생겼겠어요? 독하게 생겼겠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얼굴 연구하는 내가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은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수감대장 사진인데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도 바뀝니다. 예. 아침하고 저녁에도 얼굴이 바뀌는데 형무소에서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를 독하게 생겼다, 못생겼다, 촌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본래 얼굴이 뭔가 이걸 연구를 했죠. 예, 그래서 본래 얼굴을 일상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얼굴의 일상적인 모습의 얼굴이 뭔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유관순 열사 얼굴이 부은 얼굴이에요. 부었는데 두 가지로 부었어요.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겁니다. 예, 목이 이렇게 부어 있고 유관순 사진을 보세요. 몸이 부었어요. 갑상선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눈썹이 빠져 있고 머리카락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혀가 부어서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이게 정면 사진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측면 사진에서 보면은 입안에 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공주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돼서 4월 달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감돼서 2월 달쯤 이감이 됐는데 3.1절의 날 유관순 열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옥중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응? 네. 일본인 간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형무소 안에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그 주동자로 지목이 돼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취조를 당한 겁니다. 그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당해서 본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얼굴이 부어 있었는데 구타를 당했는데 이제 뺨을 이제 구타 당한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자세히 연구해서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맞고 오른쪽도 맞고 근데 그 취조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주먹으로 더 많이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많이 부어 있었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붓기가 금방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타를 당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이제 그때는 수감자가 오면 지금처럼 카메라가 많은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았다가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쭉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수감대장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본래 얼굴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론적으로 아주 쉽죠. 붓기를 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붓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1cc가 부었어요. 그 31cc를 예, 다 이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얼굴이 대칭형이니까 이쪽하고 이쪽보다 더 많이 부은 쪽에 붓기를 먼저 빼서 좌우를 같게 하면 되죠. 그게 1차 제거하고 2차에 그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으로 부을 만한 곳을 제거하면 되죠. 그 2차 또 제거하고 그럼 본래 얼굴을 찾을 수 있죠. 거기다가 예, 이제 눈썹 같은 것은 갑상선 저하증에 의해서 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이 걸리면 표정이 유순해집니다. 예, 그래서 약간 눈꼬리 약간 올리고 눈썹도 약간 올리고 입꼬리도 약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본래 얼굴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본래 얼굴이라고 해서 매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얼굴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표정도 생기고 예, 또 일상의 어떤 변화도 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한 복원을 한 거를 예, 제가 얼굴 연구를 해서 꽤 컸던 그 자랑거리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유관순 열사를 때린 사람이 오른손잡이란 얘기입니다. 주먹으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젊고 이뻤을 때는 사진 찍을 기회가 없었고 형무소에서 이동을 하면서 죄수들 찍을 때 찍은 사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조 박사님처럼 저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본 그 유관순 열사 얘기고요. 그다음 이건 한국 천문연구원 입구입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천문학이 뭔지 대부분 국민들이 몰라요. 아주 높은 분이 저한테 저 천문원장님 올해 김장 언제 담그야 돼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 천문학은 기상학과 다릅니다. 그건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할 수는 없고 하도 그런 질문을 당하니까 이제 저도 요령이 생겨서 모릅니다. 우리 마누라는 맨날 사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 식구가 항상 담궈 먹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입구에 사명석 하나 써놓자. 그래서 써놓은 것이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근데 이렇게 딱 써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하나 해놓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기도 하지만 좀 정리가 돼요. 말하기가. 예를 들어 우리 대한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저런 이미지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는 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학생과학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대한사랑 이 좋은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여기를 보면 좀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대한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용어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정립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그 말입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습니다. 수자무, 무도가 춤추는 거죠.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다리가 저절로 춤을 추고
흥이 나서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것 같다. 환단고기를 다 정리해 놓으시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 환단고기 앞부분에 이 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수자무 족자도 흥역홍 희역광야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취임 강연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자면 앞으로 우리 대한사랑은 우리가 개념이 정립이 돼가지고 K 히스토리, K 스피릿, K 코스모스를 세계에 퍼뜨리는 단체로 갔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마지막 순서로 총본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사랑의 행동강령 6가지를 힘차게 외치고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동북아 역사 전쟁의 중심에서 9000년 난가 정신의 부활과 21세기 통일 문화를 선도하는 역사 광복군 대한사랑. 대한사랑 행동 강령. 우리는 동방 한국인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원형문화 정신을 복원하는 주역이 된다. 우리는 한민족 문화 원전을 깊이 관통하여 참된 대한인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인류 원형문화의 영성문화 터전인 소도 경당의 오상제도를 실천한다. 우리는 미래문화의 주역인 대한의 젊은이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문화의 혼을 전수한다. 우리는 통합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역사 광복과 문화혁명을 완성한다. 우리는 지구촌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의 도로 100만 역사 광복군 리더를 길러 통일문화 시대를 선도한다.